플로리스트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장단점. 단점 정말 많은데 오늘 밤새야 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꽃을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과정이 있을까요? 제가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하고 SNS 이제 하면서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말 성심성의껏 얘기해줘요. 처음에 꽃을 어떻게 배워야 될지 몰랐을 때 서울에 정말 유명하신 분들한테 메일도 보내고 했었거든요.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경험했던 걸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아무래도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증이니까 기본적인 거를 이제 배우면서 아, 꽃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조금 알고 시작을 하면 좋죠. 화훼장식 기능사라는 게 막 예쁜 꽃을 예쁘게 만지고 예쁘게 장식하는 것보다는 국가 자격증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틀에서 정말 정직하게 기본기를 배워야 되는 과정들이거든요. 힘들기도 하고 시간 안에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겨냈을 때 보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격증을 한번 배우면서 시작하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런 여건이 안 됐을 때는 꽃집에 요즘 클래스 많이 하거든요. 꽃집에서 취미나 이런 뭐 기초 과정들을 배우면서 아, 꽃꽂이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한번 배워보는 것도 괜찮고, 혹은 학생이라면 관련 학과를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격증 말씀하셨는데 필수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아요. 자격증 있어야 뭐 꽃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론을 배우면서 화훼란 무엇인가, 꽃을 어떻게 다듬는가, 꽃의 종류는 어떤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이론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격증을 배우면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선택이긴 해요. 있으면 훨씬 더 기본기도 다지고 탄탄하게 시작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훗날 외부 출강을 나갔을 때도 자격증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플러스가 될 수가 있겠죠. 자격증이 없어도 되지만은 네. 저 있으면 일단은 플러스는 된다. 네, 맞아요. 플러스는 된다.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제 플로리스트의 전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좋죠. 전망은 정말 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좋다라고 정말 100점 중에 정말 100점을 주고 싶은데, 처음부터 저는 이 생각을 한 건 아니고 꽃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요즘 또 시대에 맞춰서 생각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꽃바구니나 꽃다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혼식 꽃장식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은 공간을 정말 디자인해준다든지 꽃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또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넓어져가는 것 같고, 왜 여자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나면 보통 본인의 일이 되게 스톱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 일은 정말 결혼하고 아기 놓고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플로리스트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장단점. 단점 정말 많은데 오늘 밤새야 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단점을 먼저 얘기하면 우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체력인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우리가 굉장한 체력 소모가 많이 되는 일들이라서 가만히 앉아서 예쁘게 꽃을 꽂는 시간은 정말 소수일 정도로 청소도 해야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꽃을 다듬는 시간도 있고, 또 다듬기 전에는 꽃을 사입해야 되는 시간도 있고, 정말 몸 쓰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승모근은 항상 솟아 있어요. 화가 나 있어. 겉에서 봤을 때 예뻐 보이고 예쁜 꽃을 만진다 하지만 우리는 또 외부에 나가서 행사나 이런 결혼식 꽃장식 같은 것도 하다 보니까 힘듦이 좀 배로 많은 것 같긴 해요. 절레절레하고 도망가는 분들도 있답니다.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선생님 꽃하면서 혹시 벌레 많이 보신 적 없으세요? 뭐 이런 질문 하거든요. 많아요. 얘들도 자연에서 온 애들이라서 애벌레는 기본이고, 뭐 거미, 뭐 진드기, 뭐 진짜 처음 보는 이런 벌레들을 엄청 많이 만나는 거. 처음엔 저도 막 기겁하고 막 도망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애벌레네, 작은 애들 보면 귀엽네 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장점은 누구나 다 똑같겠죠. 예쁜 걸 볼 수 있다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꽃을 하면서 성취감이 굉장히 큰 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바쁜 시즌에 꽃을 정말 많이 보는데 그래도 또 꽃을 보면 예쁘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이거는 천직이네요. 진짜 천직이. 네. 꽃을 시작해가지고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둘 중에는 어느 쪽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끔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해요. 창업을 하는 분들 먼저 보면은 물론 본인의 열정이 정말 강하고 본인 거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정말 강한 분들이고, 프리로 오시는 분들은 걱정도 되고 본인에 대한 확신도 조금 덜 하고 조금 더 내가 경험을 더 쌓고 싶다, 실력을 더 쌓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현실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현실과의 조금 타협이죠. 어떻게 보면 주부분들, 특히나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 이렇게 뭔가 본인 걸 하기가 굉장히 조금 쉽지 않은 도전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도 그렇고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저도 애 키우다 보니까 정말 일을 하는 이 워킹맘들이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쉽지 않거든요. 프리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저희한테 와주셔서 일도 같이 하고 좋지만, 본인 걸 하겠다 하면 전 무조건 추천을 해요. 그리고 방향성도 같이 제시해서 이렇게 같이 가면 좋다라고 추천도 해주고. 최종 목표는 네. 모든 다 창업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맞아요. 네. 저희 꽃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창업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창업할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창업반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기초 과정이랑은 조금 다르게 정말 창업을 했을 때 필요한 과정들이 전부 다 있고, 작품 하나하나를 만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판매를 하면 좋은지, 또 홍보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은지까지 창업 때랑 또 일할 때랑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실습이라는 기회를 드리기는 해요. 이제 어떻게 플로리스트가 일을 하는지, 행사를 나갔을 때는 또 어떤 일을 하는지를 실습 기회를 드리면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 하고, 그렇게 하고도 정말 창업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면 창업을 꼭 하시라고 얘기하고, 창업반을 시작하는 동시에 저는 포트폴리오를 만들라고 해요. 우리가 쉽게는 요즘 인스타그램도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에 꽃 계정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런 걸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지금 꽃을 배울 때부터 만들어 놓으면 그게 내 자산이 되고 내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보통은 다들 어떻게 하냐면, 꽃 계정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하다가 시간이 흘러. 그리고 이제 꽃 사진을 뭐 어떤 걸 올릴까 또 시간이 흘러. 그러다 보면 이제 수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창업을 했을 때 계정을 만들 거다 하면 늦어요. 지금 하시는 분들 몇 안 돼요. 창업하려고 한다. 네.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지나야 창업할 수 있나요?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창업반을 다 듣고 오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창업반을 등록함과 동시에 상가를 계약을 하고 동시에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계셨어요. 왜냐면 하면 할수록 본인에게 조금 자신감도 없어지고 조금 더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다 똑같을 순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기간도 기간이지만 본인만의 확신이 있을 때, 나 이 정도면 조금 될 것 같아, 뭐 이럴 때 오픈하면 조금 더 그 열정에 뭐라도 하지 않을까. 근데 기본은 과정은 아무래도 다 배우고 하면 좋죠. 기간은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네. 일단은 확신이 있어야 된다. 네, 본인에 대한 확신은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창업할 때 필요한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네, 솔직하게. 돈이죠. 저는 두 가지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꽃에 대해 자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거. 근데 그 돈이라는 게 기준이 다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어느 정도 규모의 어디 위치에 내가 할 건지를 조금 먼저 정하고, 이렇게 비용도 조금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대표님이 창업하실 때 네. 창업 비용 혹시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테이블 100만 원 정도 한 것 같고, 의자를 또 욕심에 서울 이태원 가서 하나당 한 2, 30 한 것 같고,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한 200 정도
그때 월세가 뭐 100만 원 가까이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제가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뭐 맛집이나 카페도 위치가 안 좋아도 다 그냥 찾아가기 때문에 비용은 그러면은 얼마든지 네. 조율은 가능하긴 해요. 정말 작게 시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진입 장벽이 사실 낮아요. 대표님은 그러면 꽃은 어디서 이제 사입해 오시나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꽃시장이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이긴 한데 저는 조금 멀더라도 엉궁 화훼단지에서 구매를 하는 편이고 엉궁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경매도 보는 공간이라서 굉장히 꽃이 싱싱해요. 다른 곳보다는. 색다른 게 보고 싶다 했을 때는 이제 서울에서 꽃도 조금씩 내리는 편이기도 하고요. 대표님이 이제 창업 초기로 간다고 하면은 어떤 것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저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잘하고 해도 사람들이 몰라주면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니까 정말 홍보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홍보 꿀팁 좀 알려주세요. 만약에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는 이런 뭐 소통도 많이 하고 했지만 요즘은 광고의 개념이 너무 많이 강해져 있기 때문에 한 장의 그 사진 하나? 이게 약간 첫인상 같은 느낌? 사진 하나하나, 피드 하나하나가 정말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느낌인 것 같고 가능하다면 유튜브를 같이 해서 조금 더 나를 알리면 좋겠죠. 영상으로 나 자체를 이게 브랜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꽃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하면서 조금 소통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면 사람들한테 빨리 노출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나라는 사람을 스토리를 많이 알려주는 거 그게 요즘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플로리스트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해주고 싶은 말? 지금 꽃을 배우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배우면서 본인이 직접 꽃을 사보기도 하고 그 산 꽃으로 본인이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수업 때는 선생님이 준비해준 꽃으로 따라서 예쁘게 만들면 되는 건데 이거를 선생님 없이 나 혼자 했을 때 그게 진짜 자기만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수업하고 이제 끝나면 한 번 더 연습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정말 그게 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열이면 한 2명? 이 얘기를 실천할까 말까요. 정말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사실. 그냥 꽃이 예뻐서 막 하고 싶다, 막연하게 생각만 하시는 분들은 현실에 지지 않고 정말 내가 이게 꽃이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일로 끝장을 보겠다. 정말 내가 꽃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조금 본인 스스로 본인을 알아가면서 이 일을 시작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